자, 우리 삼국지 읽으면서 합리적 계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합리적 계책을 세워야 하는지 참고해 보도록 하자. 우리 삶에서 합리적 계책의 필요성과 효용성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지. 이야기는 184년 그래서 280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의 일이지. 삼국지 연의는 기본적으로 유비공명이 주인공이고 모든 에피소드가 유비와 공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조조가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용은 처음에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해서 도원결의, 그치? 황건적 토벌, 묘포와 원술, 손책, 조조와 원소의 대결, 제갈량의 만남, 자, 그리고 직접 벽대전, 유비의 입주 획득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공부할 게 이 적벽대전 부분이 되겠다. 적벽 부분. 자, 적벽대전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자. 각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봐.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쭉 노숙, 공명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의 동그라미를 치고 페이지별로 한 문장씩 밑줄을 긋는다. 자, 알겠지? 그리고 답안은 111쪽에 있는데 등장인물을 모두 도출하고 10명, 20명 되겠지? 어떤 특징이 있는 등장인물의 특징도 같이 기술해 보는 거야. 그리고 도출한 등장인물이 모두 들어가도록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다. 알겠지? 핵심 내용 300자 등장인물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 102쪽이지? 102쪽. 자, 공명 화살을 얻다. 주유의 요청을 받은 노숙은 공명이 있는 배로 갔다. 공명은 노숙을 환영했고 두 사람은 앉았다. 노숙이 먼저 말했다. 매일 나는 군사 업무에 열중하여 오랫동안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공명이 말했다. 도덕의 공적을 축하드리러 갔어야 하는데 나도 못 찾아갔습니다. 노숙은 아무것도 아닌 척한다. 축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공명은 미소로 대답한다. 도덕이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아보도록 선생을 보낸 일 바로 그 일입니다. 노숙은 놀라 그 얼굴빛이 바뀌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명이 말했다. 도덕이 장관을 조정해 조조를 속임수에 들게 했지만 조조도 아마 늦게라도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 계책으로 채모와 장윤 두 장수가 죽었으니 동은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공적을 평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모개와 우금을 새로운 등장인물이지 수군 도독으로 삼았는데 조조의 수군은 아마 곧 두 장수의 손에 의해 망할 것입니다. 자, 밑줄을 한 문장 긋는 거야. 그리고 등장인물에 이렇게 밑줄을 긋다. 페이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이야. 자, 그 다음에 노숙은 오랫동안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공명에게 인사하고 일어섰다. 공명은 노숙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내가 이미 이번 계책을 알고 있었다고 공께서는 주유에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나를
죽이려 들까 두렵습니다. 노숙은 알겠다고 하면서 돌아섰지만 막상 주유를 만나니 그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명이 예측한 대로 주유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공명을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내 공명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노숙이 만류했다. 공명을 없애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조조일 것입니다. 구실을 만들어 공명을 죽이려 하니 두고 보시오. 그가 죽어도 원망하지 않을 구실을 만들 것이오. 무슨 구실로 공명을 죽인다는 겁니까? 노숙이 당황하여 묻자 주유가 말한다. 지금은 비밀이고 내 이름은 알게 될 테니 그냥 지켜보시오. 이윽고 다음날 주유는 모든 장소를 박사에 모아놓고 공명의 출석을 청하는 사람을 보냈다. 공명은 기꺼이 참석했다. 자리를 정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직까지는 세 사람 뿐이지 지나가는 사람까지 정리할 건 없고 자, 한 페이지당 한 문장 밑줄을 그라고 했으니까 밑줄을 긋는다. 알겠지? 자, 세 번째 페이지. 주유가 공명에게 이렇게 물었다. 조조와의 전투가 곧 있을 것이지만 수전을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병기가 가장 필요할까요? 공명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화살이 넓은 강에서의 전투에는 최고지요. 과연 선생의 생각은 저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중에 화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선생이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 그러하니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공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다. 도독이 부탁하는데 내 어찌 몸을 사리겠습니까? 언제 화살 10만 개를 쓰실 생각입니까? 열흘 안에 준비해 줄 수 있겠소? 조조군이 내일이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기에 열흘 동안이나 준비한다면 전쟁에서 실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 실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만에 된다는 말이요?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드리겠소. 주유가 정절을 하고 진중하게 말했다. 진중에는 희언이 농담이지 농담 희언이 없으니 공명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오. 도둑에게 내가 어찌 감히 함부로 말하겠소. 증거로서 군령장 약속을 하겠다는 그런 서류 같은 거겠지. 군령장을 쓸 터이니 그때까지 화살을 못 만들게 되면 중벌을 받겠소. 주인은 속으로 일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기뻐하고 즉시 군사를 불러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갈량의 군령장을 받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잔치를 베풀고 공명과 함께 연회를 챙겼다. 자, 여기까지. 새로운 인물은 없지. 내용만 밑줄만 그리면 된다. 이름만 나오니라 등장하는 인물이야. 이렇게 조조 이렇게 지나가는 대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자, 한 문장 밑줄을 긋도록 해. 한 문장 밑줄. 사흘 안에 화살을 10만 대를 만들어 드리겠어. 자, 이런 얘기지. 자, 다음 페이지. 이번 일을 잘 마치면 그 노력에 별도의 큰 답례를 드리겠소. 분명히 말했다. 오늘 늦어 일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째 날에 군사 500명을 남쪽 강가로 보내 화살을 전부 수거해 가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분명은 주위와 함께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처소로 들어갔다.
노숙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명의 뒷모습을 보고 주유에게 말했다. 저 사람 거짓말 아닐까요? 주유는 말했다. 죽기를 자초하고 있어. 내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령장, 문서까지 썼으니 공명이 날개가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요. 내가 필요한 재료를 제때 준비해 주지 않을 것이고 장인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 할 것이니 제 아무리 공명이라도 기한이 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그가 그때 가서 사죄하고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오. 귀공은 공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나에게 보고해 주시오. 노숙이 방문하니 공명은 그에게 원망을 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자경께 노숙을 말하는 거야, 자경. 주유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주유가 그것을 알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부탁했거늘 그대로 말해버리는 바람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사흘 안에 어떻게 10만 개 화살을 만들겠어. 그러니 공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자, 밑줄을 긋자. 그치? 지금 주유도 나름대로 계책을 쓰고 있지. 자, 노숙이 말했다. 선생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시고 왜 나더러 구해달라고 하시나요? 공명은 주위를 둘러보고 은밀하게 말한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공은 나에게 배 20척만 빌려주시오. 각 배에 30명의 군사를 태우고 배 위에 푸른 천으로 가림막을 만든 다음 그 안에 건초더미 1000개씩을 배 양편으로 쌓아 올려 두시오.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계책을 써서 사흘 안에 확실히 화살 10만 대를 구해놓겠어. 제발 이것만은 주위에게 말하지 말아주시오. 만일 그가 알게 된다면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될 것이오. 조조와의 전쟁의 중요한 사안이니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주시오. 노숙은 지난번 일로 공명에게 면목도 없고 없고 해서 공명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계획이 무엇인지는 결국 알 수 없었다. 노숙은 주위에게 돌아와서 공명이 배를 빌려달라고 한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공명은 대나무 깃털 악교 옷을 사용하지 않고 약속한 시간 내 10만 대의 화살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유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 같았다. 어쨌든 사흘 후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노숙은 물러나자마자 즉시 그선 20척과 각 배별로 30명의 군사를 대기시켰다. 그리고 배에 파란 천을 덮고 건조 더미를 양쪽에 놓은 후 공명의 지시를 기다렸다. 첫날에는 지시나 움직임이 없었다. 그 다음 날도 지나갔고 사흘째 되는 새벽 4경 무렵 공명은 사람을 보내 노숙에게 방문을 청했다. 노숙이 공명에게 와서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오? 공명은 미소로 대답했다. 같이 화살 가지러 가려고 불렀습니다. 어디로 가서 가지고 옵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공명은 즉시 군사들에게 긴 밧줄로 20척의 괴선을 걸어 북도록 명령했다. 우리가 북쪽으로 향해 가는데 짙은 안개가 하늘과 땅을 덮었으므로 강 가운데서 서로 마주해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공명은 밧줄로 연결된 20척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지만 안개는 갈수록 더 짙어졌다. 자, 여기까지. 새로운 등장인물은 없지. 그리고 밑줄을 긋는다. 한 문장만.
짙은 안개를 통해 배는 오경쯤에 조제의 수체 근처에 도달했다. 공명은 병사들에게 서쪽의 뱃머리를 동쪽의 배 후미를 향하도록 하고 일자로 늘어서도록 명령했다. 그런 다음 군사들에게 어지럽게 소리 지르고 북을 부지런히 울리라고 명령했다. 노숙은 깜짝 놀라서 묻는다. 조조 군인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쩌려고 이런 소리를 울려대시오. 공명이 미소로 대답했다. 아무리 조조라 해도 이 두꺼운 안개 속으로 군인들을 어떻게 내보내겠어. 우리는 술이나 마시면서 안개가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 돌아갑시다. 한편 조조의 수체에서는 갑자기 북소리와 군사들의 함성소리에 놀라 모계와 우금 두 사람은 급히 조조에게 보고했다. 등장인물이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치? 모계와 우금 그리고 조조다. 조조는 즉시 아래와 같이 명령을 내린다. 짙은 안개를 이용해 우리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볼 때 반드시 매복을 쓸 것이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해군 군수들에게 한 번에 활을 쏘게 하여 방어토록 하라. 조조는 전령을 육지로 보내 장효와 소왕에게 각기 3,000명의 군수를 이끌고 강가로 달려 주둔한 후 비습한 강동의 군사들에게 활을 쏘아 수군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 자, 빛을 쳤지. 새로운 등장인물도 세 사람 등장했다. 조조의 명을 받자 모계와 우금은 공수에게 조조의 수체 앞에서 활을 쏘라 명령했다. 얼마 후 장효와 소왕도 공수들과 함께 육지에 도착해 모두 10,000명 이상의 군사들이 모두 배를 향해 동시에 활을 쏘아대니 말 그대로 화살이 비오듯 떨어졌다. 10,000명이니까 한 사람당 10개만 쏴도 10만 개의 화살이 되겠네. 조금 지나자 만약에 한 명당 20개씩 쏘면 20만 개, 그렇지? 조금 지나자 이번에는 반대로 공명은 뱃머리를 동쪽으로, 손미를 서쪽으로 향하도록 명했다. 반대로. 그런 다음 조조의 수체 근처로 향해 군사들로 하여금 계속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게 하고 화살을 배 위 건초동이에 받았다. 드디어 해가 강에서 떠오르고 그와 함께 안개가 조금씩 사라졌다. 공명은 서둘러 괴선의 방향을 돌려 돌아갔다. 20척의 양측에 세워진 풀더미에는 화살이 가득 박혀 있었다. 공명은 군사들에게 일체히 외치도록 명했다. 승상, 화살 감사합니다. 주자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쫓을 때에는 강동의 배 20척은 배가 가볍고 물살이 빨라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다. 조조는 땅을 치며 속았다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공명은 돌아가는 배를 타고 노숙에게 이야기했다. 배당 5, 6천 대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강동은 하룻밤 사이 10만 개의 화살을 획득한 셈이요. 이 화살로 조조의 군대를 오히려 공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상대방의 화살을 빼앗아 자기 것을 했으니 그 차이는 20만 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한쪽은 빼앗기고 한쪽은 얻었으니. 노숙은 말했다. 선생은 참으로 신기의 묘를 가지셨군요. 오늘 안개가 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밑줄을 긋다. 한 문장만 밑줄을 긋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한 문장. 다음 페이지다. 사람을 이끌면서 천문에 통달하지 않고 지리를 모르며 기문을 모르고 음과 양을 깨우치지 않고 군의 진도를 볼 수 없고 병세에 밟지 않으면 그 자격이 없는 법이요. 나는 이미 사흘 전에 오늘 안개가 짙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한을 사흘로 정한 것이요. 나는 주유가 열흘 만에 사흘 10만 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서는 장인들과 필요한 재료를 모두 주지 않다가 열흘이 되면 굴령장을 보여주며 날 죽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나를 함부로 죽일 수 있겠소? 노숙은 공명의 말에 감명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했다. 배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 주위가 보낸 500명의 군사들이 강가에서 화살을 운반하기 위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공명이 명했다. 배에 10만 개가 좋게 넘는 화살이 있으니 모두 가져가서 도둑에게 전하도록 하라. 노숙은 먼저 주에게 가서 공명의 화살을 얻은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를 어찌하여 공명의 신기 묘사는 묘한 계산이지 기묘한 계산. 신과 같이 기묘한 계산은 내가 감히 따를 수가 없구나. 자, 여기까지다. 자, 등장인물 6명 정도 나오지.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밑줄 친 내용을 페이지별로 밑줄을 쳤으니까 9개의 문장 정도 되겠지. 그리고 등장인물이 모두 들어가도록 내용을 요약해. 밑줄 친 내용과 등장인물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요약하는 거다. 자, 알겠지?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다 했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삼국지 2번째 이야기 우리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